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트런입니다. 드론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시즌 1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좀 된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많은 또 준비를 하고 시즌 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따로 넘버링, 시즌이라는 거 없애고요. 이제 넘버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오늘은 21번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 드론쇼는 러너들을 위한 토크쇼고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셔도 좋지만 달리면서 들으셔도 좋은 비디오 팟캐스트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좀 봐주시고 또 달리면서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쇼 진행자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 저 민티런 그리고 저스트러닛의 김유진 대표님, 네, 그리고 달려라 하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 진행을 하게 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지금 엄청 아쉬워하셨어요. 메신저로 계속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 아쉬워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출연하실 거니까 그때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에피소드 초대 손님 드론쇼 시즌 1에서도 출연해 주셨던 최경선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셔야죠. 긴장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드론쇼 시즌 1 때 나왔는데 또 나와가지고 지루하실까봐, 지겨우실까봐 되게 걱정인데, 저는 대천시청 소속 마라톤 국가대표 최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 러닝하신 분 중에서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도 드론쇼 시즌 1 보셨을 거니까 거의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김유진 대표님, 제가 앞으로 저희 드론쇼에서는 유진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유진님 오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저는 뚝섬 한강공원 자양역 앞에서 저스트 런 잇이라는 러너를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너를 위한 행복한 상품과 먹거리가 많이 있는 공간이고요.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2024년에 제가 은퇴를 하고 달리기가 37년 동안 취미였어요. 그래서 취미를 살려서 덕엽일치의 삶을 살면서 러너들 많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공간은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 7호선 자양역에 위치한 러너들의 사랑방, 러너들의 카페 저스트 러닛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러너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앞에 뚝섬 쪽에 달리기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너무 좋습니다. 달려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뚝섬까지 가려면? 여기서 100m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100m, 바로 앞에. 100m 카페에서 100m만 네. 나가면 바로 달리기 코스가 쫙 있습니다. 네. 한강 보면서 달릴 수 있는, 많이 방문해 주시고 달리기 끝내고 오셔서 시원한 비트 주스 한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스 러닛에서 에피소드 21번째, 22번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경선 선수 그동안 근황, 2년 동안 드론쇼 안 나오셨으니까 네. 근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선수로서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솔직하게. 그렇죠. 저는 항상 솔직합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네. 솔직한 분이셔서 진짜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거짓은 없어요. 네. 자, 우선은 최경선 선수 최근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전반기 마라톤 때 이제 모습을 안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뭐 하고 계신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지금 본업이 달리기 선수인데 달리기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자칭 백수예요. 네. 그냥 아예 운동을 끄는 건 아니고 사이클 타면서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아, 사이클 하는 거는 그러면 보강 운동 같은 그런 걸로? 그렇죠. 지금 부상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들 놀라시겠지만 저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가지고 그래서 사이클을 병행하고 있어요. 살 잘 찌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다들 그렇게 안 보는데 저는 저만의 이제 체중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기준 체중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가 제일 베스트예요? 숫자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 네. 키에 지금 정도면은 진짜 예쁜 몸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정상 이제 선수니까 선수일 때 이제 정상 체중은 48kg. 48? 네, 그 정도 생각은 하는데 제가 한 4, 5kg가 쪄버렸어요. 아, 이 상태에서 플러스가. 네, 그 딱 보기 좋은 몸이긴 한데 저한테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여기 카페 들어오셨을 때 제가 최경선 선수 보고
너무 이뻐졌다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로 딱 봤는데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이뻐졌다고 했는데 본인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얼굴이 좀 통통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요즘 얼굴 좋아졌다, 이뻐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들을 때는 기분은 좋다가 내가 그만큼 운동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요. 아까 백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데 소속은 제천시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백수 아니잖아요. 백수는 아닌데 네. 이게 달리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제 이제 마음속으로는 제 자신이 백수인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얼마 동안 지금 약간 공백기가 있으셨죠? 계속 짜잘짜잘하게 이제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운동을 했다가 말았다가 반복하다가 지금 신지는 한 3, 4주를 3, 4주 정도? 네, 통째로 지금 쉬고는 있어요. 예전에도 부상 이슈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네. 네, 그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상이. 그때는 그렇게 아픈 부상이 아니라 이제 자세의 문제였거든요. 네, 트라우마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진짜 아픈 거예요. 통증. 네, 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예요 지금? 지금 정강이 안쪽인데 다들 많이 아프신 부위잖아요. 저는 골막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증상이 있는 거예요? 골막염? 네네.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고 거의 피로골절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피로골절까지 가는 거면 심한 건데. 그죠? 그렇죠? 심하죠. 네. 그럼 이거는 좀 오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로골절 비슷한 거면. 그니까요. 그래서 그 피로골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러너들한테는 특히나. 전 또 선수인데 또 코앞에 경기들도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불안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한 3, 4주 되신 거예요? 신 거는 3, 4주 됐어요. 3, 4주 정도? 네. 그동안 사이클 하고 계시고. 네. 이게 얼마나 걸린대요? 회복하는데? 뭐 병원에서 얘기하기에는 그냥 답이 없죠. 그냥 계속 쉬라고만 계속 쉬어야 하고. 되는 네. 거? 제가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한 6주 정도 얘기했습니다. 6주? 네. 이렇게 쉬어서 회복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맞죠? 네. 네. 그러면은 잠깐만 올해 이제 스케줄이 아시안 게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9월에 일본에서 네. 하죠. 그다지 시간이 좀 있네요, 그래도. 그리고 남들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제 계속 트랙 경기도 뛰면서 스피드를 올리고 이렇게 계획을 짝딱딱 세우는 성격이라서 조금 세웠는데 그게 자꾸 무너지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 최근 영상에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반기까지는 트랙 쪽으로 해서 좀 끌어올리고 네. 뒤에 장거리 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트랙이? 트랙을 준비할 수가 없죠. 지금은 쉬어야 되니까 6주를 쉬게 되면 거의 6월 중순이나 요쯤 되잖아요. 한 7월 초나까지가 이제 트랙 경기가 있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아무래도 트랙을 거의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준비가 좀 꼬이겠네요, 여러 가지로.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제 자신을 괴롭혔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다시 준비해서 마라톤에 다시 입문하면 준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마지막 올린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원래 좀 더 부정적이었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혼자 그렇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있고 싶었고 나가기도 싫었고 운동장도 쳐다보기 싫었고 지금도 대회 영상이나 이런 기사들은 전혀 보지 않고 있고요. 그냥 온전히 제 자신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한 몇 개월 좀 되셨죠, 그게? 됐죠. 지금 제가 거의 올해 1월 달 말부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저 3제가 아니거든요. 저 원숭이인데 올해 3제가 아닌데 저 한 3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얘기가 가능하세요? 뭐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부상이겠고 네. 부상 아니어도 이제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이제 제 영상에서는 엄마가 자주 나오는데 엄마랑도 제가 한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집안 문제로.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엄마를 제천으로 제가 모시게 됐거든요. 뭐 그런 집안 사정이라든지 또 친했던 친구나 이런 친구와의 관계 그런 문제들도 꼬여 있었고 또 금전적인 문제. 아, 제가 뭐 친하고 믿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이제 받을 때 되면 이제 온갖 그런 이유들로 자꾸 미루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짜잘하게 되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더라고요. 지금 인생 살면서 경험한 안 좋은 일이 진짜 한 번에 와요. 동시다발적 다 왔는데. 네, 저 그래서 지금 액땜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살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왜 그 바닷가 가서 파도 보면은 파도가 잘게 치고 치다가 갑자기 큰 파도 한번 몰려오거든요. 네. 근데 큰 파도 치고 나면 뒤엔 또 되게 잔잔해져요. 잔잔? 네, 잔잔해져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파도가 겹칠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예, 그럴 때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또 조용해지니까 그니까요. 잘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영상 보면서 저는 그래도 특유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이겨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혼자 이겨내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 이제 폭식증 같은 게 왔어요. 그 원래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먹는 거 좋아했죠. 우리 먹방 그래서 영상도 되게 네. 다른 먹방 채널 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종자 클래스 보면 돼. 너무 맛있게 먹어줘. 저는 다른 먹방 엄청 보거든요. 근데 먹방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혼자 있고 싶고 하다 보니 이제 그 공허한 마음이라던가 그런 시간들을 채우려고 되게 음식들을 많이 배달시켜서 먹고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 영상에 보이는 거는 기분 좋을 때 먹은 거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먹은 거는 엄청 좀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었어요. 먹으면 좀 선수 입장에서 안 좋은 거. 네,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근데 평소에 내가 절제하던 것들 있잖아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한 거죠, 제가. 원래는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보니. 네, 그런 거를 먹으면서 먹을 때는 기분이 풀리는 것 같은데 먹고 나면 또 죄책감에 제가 또 뭐 구토도 해보고. 그 정도까지 갔어요? 네. 뭐 병원 가서 약도 받아보고 뭐 약국 가서 약도 사다 먹어보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약이라고 하면 어떤? 설사약.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체중에 되게 민감한 거야. 선수니까. 네. 특히 여자들은 체중이랑 관련이 많이 있다고 옛날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너무 저를 자극을 시켰죠.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빼는 건 사실 강제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안 좋아질 텐데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먹었으니까 빼야 되는데 운동은 못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시작하면서 몸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컨트롤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많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큰일 났네. 우리 끝나고 나서 치킨이. 그러니까 치킨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1순위가 치킨이거든요. 치킨 안 먹은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다 했어요. 오늘 먹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원래는 에너지를 드리려고 와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가려고 왔어요. 네, 치킨 먹으면서. 치킨으로는 아니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네. 그쪽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카톡으로 뭐 드실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너무 좋아한다고 치킨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얘기한 거 아니고 이제 민티로님이 메뉴를 몇 개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치킨으로. 그럼요. 드셔도 괜찮죠, 근데. 치킨은 살 안 찌죠. 방금 전에 한 말이랑 다르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요. 유진님은 저기 식단 같은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잘 안 합니다. 항상 날씬하셔가지고 이게 두 분 다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날씬하신 분들이거든요.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 수 있어요? 유진님부터 한번 살 빼는 방법. 글쎄. 저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달리기를 하려면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되니까 한 달에 보통 적으면 250km, 3km를 달리니까 먹어도 그게 살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200은 안 되지만 150에서 200 사이는 뛰는데 살이 계속 찌던데요.
많이 먹어도 체질적으로 원래 조금 튼튼하신 아, 체질이시네요. 그런 사람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럼 최견선 선수도 원래 드시면 살로 바로 가는 체질이에요? 네, 그나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 많이 할 때는 월 1000씩은 뛰잖아요. 1000씩 뛰는데 살이 찐다는 거는 너무 좀 태연하게 있을 수 없는 얘기하는데 일이잖아요. 월천을 네. 천을 네. 근데 이제 워낙 먹는 걸 많이 먹고 좋아하니까 지금 안 뛰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아 그런 거를 본 적 있어요. 운동하시던 분들이 운동을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면 그 드시던 게 있어가지고 운동량은 줄어드는데 드시던 건 그대로 드셔가지고 살이 확 찐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은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은퇴하면 안 돼요. 평생 뛰어야 돼요. 저는. 평생을 계속 달리기 러너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제천시청에서 맞이잖아요. 제천시청이 아니라 어딜 가도 이제는 맞이에요. 네. 대한민국 육상 거의, 네. 현역에서 지금 이제 네. 여자 지금 육상 선수 네, 중에서 노인네죠, 노인네. 지금 이제 계획은 얼마 동안 더 하실 계획? 그걸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팀 감독님은 한 2년만 하고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4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힘 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장거리는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거는 한계라는 게 없는 게 이제 저희 뭐 선배님 임경희 선수 있잖아요. 네.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도 아직까지 뛰고 있으니까 저도 뭐 기록 한번 세워봐야죠. 최장. 네, 최장 기록. 최장으로. 네. 네. 그럼 목표가 몇 살까지 달려야 돼요? 그 기록 깨려면? 기록 깨려면 그 임경희 선수 말고도 예전에 윤 선수 감독님이신데 지금 네. 그분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제가 40 후반까지는 뛰어야 와. 그 기록을 넘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은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복귀하신 케이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그 출산이나 이런 거 하시고 아, 난 그쵸. 이후에 다시 복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복귀가 가능하구나. 네, 얼마든지 이제 의지만 있다면 복귀를 가능한데 저는 출산하고 나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서. 왜요? 그래서 애를 낳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 애를 놓으면 돈이 필요. 그쵸. 돈이 그게 필요해서 크지. 또 뛰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네. 것도 그런 없잖아.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셨습니까? 전에 드론쇼 1편에 나오셨을 때 15억이었나요? 아, 20억? 20억. 20억 승길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음. 예, 20억. 아니, 승길 선수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하거든요. 네. 한 이제 5, 6월쯤에는 제천에 오는데 네. 승길이의 빈자리가 이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근데 결혼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는 특히 여자분은 결혼이 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포인트. 남자분들은 그래도 영향이 좀 적은 편인데. 네, 결혼이 중요하다기보다 출산. 출산이. 네. 그렇구나. 지금 어쨌든 되게 악재가 많이 겹쳤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극복 못할 때는 이제 음식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했고 그게 이제 악 영향을 주니까 지금은 뛰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먹는 것만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몸에 이제 제가 불필요한 것들 좀 해로운 것들은 안 먹고 책 읽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서 중이에요. 독서. 네. 마음을 지금 어쨌든 가다듬는 그런 시간.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제가 남과 비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즌이 시작되면 저 선수는 저렇게 뛰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죽였어요. 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정신력도 강하고 뭔가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현역에 계신 분들, 뭐 경선 선수도 그렇지만 어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뭐 엘리트 선수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 저는 되게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되게 나약하구나. 또 제 자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채찍질을 하게 되고. 네. 혼자서 이제 다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저도 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제 속 얘기 같은 거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근데 살짝 얘기를 언급을 하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떤? 최근 영상에서 네. 살짝 언급은 하시긴 하신 것 같거든요. 저도 약간 놀래긴 했어요.
그거 보고 아 이런 일들이 있으셨구나. 항상 밝게만 보였는데 만날 때나 맞아요. 연락을 네. 하면 항상 밝게 보였는데 밝은 척 하는 거죠. 네. 아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도 영향 많이 미칠 것 같고 네. 와, 지금 준비하시는데 힘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왜 숙연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숙연해지는데? 진짜 지금 너무 괜찮고, 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지금 재밌게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네. 사이클 타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이클 원래 안 타시다가 타신 거예요? 안 타죠. 절대 탈 일이 없죠. 예, 유산소는 뛰는 걸로 다 하는데 대체를. 근데 제가 땀이 안 나면 운동을 안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사이클을 열심히 타고 있어요. 그러면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이게 로드 타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요? 그 고정식으로. 아 실내에서 타는 네. 그걸로 해가지고 네. 아 스피닝 같은 그런 네. 거 보통 한 어느 정도 좀 타세요? 그때는 이제 운동 중독 수준으로 2시간씩 새벽으로 매일 tas어요. 예, 2시간씩? 내가 먹은 만큼 빼야 돼라는 생각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기분 좋게 80분씩 타고 있어요. 먹은 만큼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약간 강박 네, 강박. 비슷한 거죠. 제가 강박이 좀 심했어요. 원래는 본인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신 거죠? 네, 원래는 아니었고 점점 이제 제가 트라우마도 겪으면서 점점 그런 강박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뭐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네 밝으신 분이라 네. 근데 진짜 약간 의외긴 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놀란 것도 더 놀란 것도 있거든요. 제가 느낌으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네. 그게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오래 사신 이제 저희 이제 유진님이 진짜 이제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네. 선배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살다 보면 이런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아, 힘든 일. 근데 저는 아까 최경선 선수가 멘탈이 별로 본인 스스로 안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거의 꼬린점을 직전 한 400m 남겨놓고 탈진해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 상태에서 잠깐 누워 계셨었죠. 네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다시 일어나서 뛰셔서 들어오셨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뭔가 그 자기의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도 한 것 같지만 그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최경선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좀 뭔가 어드바이스 될 만한 건 없을까요, 저희들? 그래도 근데 이게 네. 아까도 그런 네. 얘기했지만 이게 또 운동하면서 내가 멘탈 관리하는 네. 거라고 일상에서 그런 다른 이제 외부적인 일이잖아요. 뭐 가족 네. 관계부터 네. 시작해서 뭐 네. 지인들과의 관계 이런 게 터졌을 때는 운동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저는 그 군대 생활을 특공부대에서 소대장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어떤 슬로건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는 것들이어서 조금 그거는 뭔가 강하게 나를 몰아붙이는 그럴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나에게 조금 선물 같은 휴식을 주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는 것도 나이가 좀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몰아붙이기만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주고 선물도 많이 주는데 나 스스로에 대한 선물을 잘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오고 나중에 나에게 조금 휴식 같은 시간을 좀 주면서 하루는 일 안 하고 책 보고 조금 이렇게 좀 쉬자라든지 약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자라든지 이런 것도 저한테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 선물을 저에게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숨통을 틔우는 하나의 어떤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예. 그럼 지금 최경 선수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죠? 오늘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보시는 분들 계셔서 좀 부담되긴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고 맞죠? 네. 이런 거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부른 게 맞죠? 당연하죠. 약간 요즘에 약간 슬럼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초청을 해서 이 얘기를 듣는 게 부담이 되시진 않을까 좀 걱정하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에너지를 받으려고 네, 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고 지금
계획에 대해서 좀 저 궁금한데 어쨌든 현재 지금 부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을 듣거나 보시는 분들도 뭐 비슷한 증상의 부상이나 아니면 다른 부상 때문에 근데 뭐 가을에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 계시고 할 텐데 최경선 선수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가 좀 극복을 하고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도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휴식도 하나의 이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마음을 좀 재정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한테 이제 온전히 집중하고 있고요. 그 최대한 부상 회복이 빨리 되길 바라고 또 그 중간중간 쉰다고 해서 아예 쉬면 안 되거든요. 이제 복귀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클도 열심히 타주고 있고 보강 훈련도 간간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휴식도 준비다. 그렇죠. 근데 저의 경험을 하나 좀 얘기 드리고 궁금한 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휴식이 준비라는 건 알고 있는데 휴식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네. 이제 대회 날 때는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못 바꾸잖아요. 대회 날 때는 정해져 있는데 쉬어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면 점점 사람이 이제 남은 날짜가 없어지니까 조급해지더라고요. 촉박해지죠. 네.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근데 그걸 극복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근데 그 시합을 제가 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굳이 꼭 참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억지로 그거를 이제 맞춰서 내 몸이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JTBC 마라톤이 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그쵸. 요즘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못 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네. 아니면 뭐 해외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더더욱이나 내가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상이 낫지 않았는데 이제 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그거 자체가 네.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겪고 있듯이 그렇게 하면 다음이 없어요. 지금 앞에 거가 되게 중요하고 크다고 느껴지지만 더 뒤에 이제 더 큰 산도 있고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하시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아프시다면. 그렇죠. 진짜 근데 쉽지 않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제 주변을 봐도 대부분 부상당한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더 크게 오래가는 거죠. 아니면 좀 이제 극단적인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낫겠다는 마음에 병원 가서 좀 심한 좀 센 거에 치료 주사 같은 거. 네, 그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분들은 뭐 수술 같은 것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휴식을 했는데 이제 몸이 다 나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 다 봐도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풀코스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면 2개월 동안 내가 뭔가 풀코스까지 몸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그런데 이제 참가의 목적이 그냥 참가로만 목적을 가지고 기분 좋게 그냥 훈련한다 생각하고 참가하시면 어떨까? 왜 굳이 기록 목표를 한다던가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할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맞아요.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회 나간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왕이면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완주를 목표로 가는데 마음속 한켠에는 이왕이면은 뭐 330을 해보고 싶다. 서브 3를 해보고 싶다. 요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으면은 결국엔 부상으로 맞아요.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신발을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네. 그 비싼 거를 네.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지금 최경선 선수도 그러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는데 네. 컨디션 조정 중이잖아요. 그럼요. 만약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거의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죠? 한 7월까지 가도 부상이 계속 남아 있고 막 그렇다. 그 뒤에 준비 기간이 뭐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저는 충분히 휴식하면은 금방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안 갈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 몸을 잘 알고 있어서 네, 그런 거죠. 그럼요. 그동안 선수로서 활동하셨으니까 네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일어나는데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좋죠.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아시안 게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훈련 계획이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훈련을 지금 이제 만약에 몸이 나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시는지.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뭐 일단 부상에서 회복하는 게 1번. 그리고 이제 나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원래 같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몸을 좀 빨리 올리려고 좀 무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이제 살살 달래가면서 예, 몸을 좀 최대한 빨리는 잡는데 좀 천천히 이렇게 하고 몸을 잡고 이제 행계로 저희가 전지훈련을 떠나거든요. 네네. 네. 거기 가면 이제 거리주나 스피드적으로 올해는 좀 스피드적인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네. 당연히 목표는 포디움에 이제 직접 진짜 올라가 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쉬고 있으면서 이렇게 목표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거든요. 휴식 이것도 훈련이라면서요? 네, 저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포디움 올라가는 거고 혹시 기록 목표도 있으시다면 그냥 다 아시다시피 기온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내겠다라는 욕심은 전혀 없고요. 일단 순위죠. 네. 순위로? 네. 거기가 이번이 나고야하고 나고야. 아이치였나요? 어디였더라? 아이치 나고야. 맞죠. 거기가 좀 더운 곳이에요? 네. 위치가? 작년 세계선수권 때처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이 한 27, 8도는 될 것 같아요. 기온 27, 8도요? 네. 거의 죽음인데요, 그게. 죽음인데 저는 그 예전에 30도가 넘는 자카르타에서 성적 뛰었기 좋았잖아요. 성적이 그때 좋았죠. 네, 좋았잖아요. 그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잘 극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기 대표님도 이제 네. 가을에 대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JTBC하고 추천 마라톤하고 또 베를린 9월에 또 준비하고 있고요. 1년에 대회 몇 개 뛰세요? 한 15개에서 한 25개 사이 된 것 같아요. 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게 마스터즈들이 다 풀코스만 뛰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자주 뛰잖아요. 경선 선수 봤을 때 어때요? 이게 자주 대회를 뛰는 게?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제가 아는 이제 김대성 씨도 주마다 이제 나가다 보니 마스터즈의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마다 이제 시합을 뛴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매주 풀코스? 그러면은? 매주 풀코스 뛰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1년에 그러니까 풀코스가 10번 넘게 뛰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기록이나 속도는 연연치 않고 천천히 달리긴 하시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이제 속도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많이 뛰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고 저도 작년에 한 4번 뛰었는데 네. 4번도 선수한테는 많거든요. 선수한테는 네. 그럼 보통 한 1년에 몇 번 정도 2번을 딱 좋게 보고 있어요. 2번을 가장 베스트로? 네, 전반기, 후반기. 풀코스 2번. 그러면 다른 거리도 있잖아요. 하프라든가. 하프나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합이 꽤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연달아 이제 훈련 삼아 뛰는 거는 괜찮아요. 하프 기록은 언제 깨질 것 같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네네. 깨지기 힘들지 않을까. 풀코스 기록은 언제쯤? 풀코스는 제가 이제 회복해서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본인이 깨야죠. 그럼요. 이제 경선수. 원래 전에도 이제 목표를 항상 풀코스. 네, 그게 기록. 최종 목표긴 해요. 지금 현재 기록 어떻게 되죠? 풀코스가? 25분. 2시간 25분 41초. 41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컨디션 조절 잘하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내년 정도쯤에. 네, 내년. 네, 내년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뭐 회복 잘하시고 컨디션 네. 끌어올리고 하시면. 올해 지금 힘 채우는 시간이라서. 네.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한 30분 조금 시간 넘게 지났거든요. 네, 약간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게 듣다 보니까 좀 죄송해요. 이야기가 좀 무거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잘 이겨낼까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나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은 안 나오죠. 대회 활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영상 올린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마라톤을 왜 안 뛰냐 이런 것들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그게 한 2개월 정도 전에 1개월, 2개월 전에 네, 한 2개월 정도 전에 네.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회복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렇죠. 영상 이제 다음 영상 언제쯤 올라요?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 제가 뛰는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다고 제가 조회수에 되게 연연하고 구독자 수에 연연하진 않거든요. 다음 영상은 그래도 다음 주? 다음 주쯤에 먹방. 아니요, 제 영상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른 선수들. 네. 저는 근데 그 경선 선수 영상 보면은
그 제천 시청 얼마 전에도 음. 막내 영상이라면서 영상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올라왔고 또 경기장에서 만난 다른 분들 영상도 자주 올리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좀 소개하고 싶고. 맞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근데 그렇게라도 채널에 나와서 소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아, 맞아, 저 선수 있었지, 뭐 저 선수가 성적이 어땠었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주 좀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봐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육상계의 마돈니잖아요. 섭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게 좀 문제죠. 저 애들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자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강제였어요. 거의 강제성. 아, 그래요. 근데 저희들한테 좋아요. 네. 이게 육상에 관련해서 이렇게 경기를 잘 알고 보고 선수에 대해서 알고 보면은 육상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보면은 사실 좀 밋밋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제 생각인데 음. 경선 선수가 좀 선수들 소개해 주는 것들을 해주시면 육상 쪽에도 발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예전 뭐 기록이라든지 훈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 목표 같은 것도 좀 하고 네. 얘기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좀 찍어주시고 네. 자주 좀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1부는 35분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저희 이제 마스터즈 최근에 마스터즈 분들께서 기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서브2도 깨졌잖아요. 이제 마라톤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변화나 어떤 선수들 역량, 뭐 기록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1번째 에피소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2번째에서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